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최정예 부대들이 모인 국제 군사훈련 평가 대회에서 미-영 독일의 나토 연합군이 한국군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90세의 한국전 참전 용사가 휠체어에서 일어나 거수경례를 하는 장면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고 하는데요. 모두를 소리치게 만든 이유는 바로 한국 군인의 거침없는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대회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가 보여준 놀라운 용기와 희생정신, 그리고 잊지 않는 군인 정신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육군 대령 윌리엄 브래드포드입니다. 나토 연합군 특수작전사령부 소속으로 지금까지 30개국이 넘는 나라들과 연합작전을 수행해왔죠.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주요 분쟁 지역에서의 작전 경험이 있고 영국 특수부대 선발 교관을 7년째 맡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시리아에서의 인질 구출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여왕으로부터 무공훈장을 수여받기도 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나토 훈련장이었습니다. 국제 합동 군사 훈련 평가 대회에 참가하게 됐다는 연락을 받긴 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 큰 관심은 없었어요. 이런 국제 행사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기죠. 화려한 구호와 형식적인 세리머니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본 광경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네바다 사막의 훈련장에 도착하자 각국의 정예부대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토 소속 서구 연합군들은 화려한 군복 차림으로 여유로운 모습이었고 중국군은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죠. 저는 자리에 앉아 묵묵히 개막식의 시작을 기다렸어요. 첫 순서는 미군의 시범 훈련이었습니다. 예상대로의 모습이라 박수를 보내긴 했지만 특별한 감흥은 없었죠. 이어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순서도 그럴듯했지만 군사훈련이란 게 다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뿐이었어요. 역시 나토 연합군이 최고군. 아시아 군대들은 우리한테 배울 게 많을 거야. 제 옆자리에 앉은 독일군 장교가 우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전 경험이 전부니까요. 저도 동의하며 대답했죠. 그때였습니다. 주최 측에서 특별 손님을 소개한다고 했어요. 90세가 넘은 한국전 참전 용사 윌리엄 토마스가 휠체어를 타고 입장했죠. 솔직히 처음에는 그저 형식적인 행사의 일부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실전을 겨루는 대회에서 이런 세레머니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훈련장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제 옆자리에 있던 미군 심사위원 데니얼 로버츠가 갑자기 자세를 바로 했거든요. 평소엔 느긋한 성격인데 말이죠. 로버츠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드디어 한국군입니다.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로버츠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무대에 한국군 대표단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다른 나라 군인들과는 확연히 다른 침착함과 긴장감이 느껴졌죠. 그들의 눈빛에서는 이상한 결연함이 느껴졌습니다. 훗, 한국군도 이젠 중국한텐 안 되지. 중국군 대령 장웨이가 비웃듯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한국군 특전사 소령 이지훈이 앞으로 나와 객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그의 시선은 특별히 한 곳을 향하고 있었죠. 토마스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무대 위의 모든 한국군이 일제히 토마스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 고개를 숙이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허리를 굽혀 큰 절을 올렸죠. 순간 객석이 숨을 멈췄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희생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지훈의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어요. 순간 객석이 숨을 멈췄고 토마스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빛났습니다. 쉬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지? 장웨이가 비웃듯 소리쳤습니다. 전장에서는 이런 감상은 아무 소용없어. 그저 힘만이 진리지. 일본 자위대 소령 다카하시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의 발걸음이 조금 흔들리는 것이 보였죠. 저도 모르게 목이 메어왔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이런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 군인은 냉철해야 해. 수많은 전장을 겪으며 배운 교훈이었죠. 그래도 자꾸만 가슴 한켠이 먹먹해지는 걸 어쩔 수 없었습니다. 로버츠가 저를 향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브래드포드, 자네도 곧 알게 될 걸세. 한국군이 왜 특별한지. 로버츠, 당신도 나약해졌군. 제가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이런 감상이 아무 소용없다는 걸 우리가 제일 잘 알잖아. 하지만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서서히 생각에 잠겼어요. 15년이 넘는 군 생활 동안 저는 군대란 결국 힘의 세계라고 믿어왔습니다. 감성적인 이야기나 보여주기식 행사는 그저 부차적인 것이라 여겼죠. 그런데 오늘 본 한국군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본 강인함과 결연함. 그리고 그 깊은 존경심.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진정한 힘이란 게 정말 화력과 전술뿐일까? 이제 막 시작된 이 대회가 제가 알던 모든 것을 뒤바꿔 놓을 거란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그게 조금 두렵기도 했죠. 내일부터 시작될 실전 훈련에서 제가 믿어온 힘이라는 가치가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침 일찍 훈련장에 도착했습니다. 사막의 차가운 공기가 아직 훈련장을 감싸고 있었죠. 오늘부터 시작되는 첫 번째 미션은 특수작전 침투 및 전술 수행 평가였어요. 각국의 대표팀들이 자신들만의 전술과 기량을 선보이게 될 첫 실전이었습니다. 자네 생각은 어떤가, 브래드포드? 장웨이가 제게 다가와 물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제의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특별한 건 없을 겁니다. 실전은 경험이 전부니까요. 제가 답했더니 장웨이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한국군, 기껏해야 미군의 그늘에서 자란 애송이들이지. 전략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우리 중국군에 한참 못 미쳐. 마침 그때 이지훈이 자기 팀원들과 함께 도착했어요. 그들은 묵묵히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죠. 어제와는 또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생각을 읽는 듯한 그들의 모습이 어쩐지 불편하게 다가왔어요. 첫 번째 미션의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적진의 침투에 중요 정보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탈취하고 인질로 잡힌 요원을 구출하는 작전이었죠. 제한 시간은 30분, 각국 특수부대의 실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미션이었어요. 이번 미션은 우리 차례군요. 다카하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제의 동요가 가라앉아 있었어요. 일본 자위대가 먼저 투입됐습니다. 다카하시의 팀은 상당히 절제된 움직임으로 목표 지점까지 접근했어요. 하지만 인질 구출 과정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했죠. 결과는 합격점이었지만 특별할 건 없었습니다. 이어서 중국군이 나섰어요. 장웨이의 팀은 압도적인 화력으로 정면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임무를 완수했지만 실전이었다면 너무 많은 흔적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았죠. 제 차례가 되자 자신 있게 나섰습니다. 나토 연합군의 자존심을 보여주겠다는 각오였죠. 저희 팀은 완벽한 침투에 성공했고 하드디스크도 무사히 확보했어요. 그런데 인질 구출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인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응급처치가 필요해요. 팀원의 무전이 들려왔죠.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인질 구출이 최우선이지만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결국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철수한다. 인질은 어쩔 수 없어. 미션은 성공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그때 로버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한국군 차례군. 한국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들의 움직임이 너무 신중해 보여서 시간 안에 불가능하겠는데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이지훈의 팀은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적진을 파고들었습니다. 단 한 번의 불필요한 동작도,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었죠. 그들은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였어요. 뭐야? 저건. 장웨이의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한국군은 모든 미션 요소를 완벽하게 수행했어요. 하드디스크 탈취, 인질 구출, 심지어 응급처치까지. 저희가 포기했던 그 부분까지도 완벽하게 해냈죠. 그것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말입니다. 불가능해. 이건 분명 실수야. 제 입에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어요. 그때 이지훈이 제 곁을 지나가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령님, 전장에서는 포기할 수 있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 말이 화살처럼 제 가슴을 꿰뚫었어요. 어제의 그 예우가 그저 형식적인 게 아니었단 걸 깨달았죠. 그들에게 있어 사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였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제 방식이 옳다고 믿고 싶었어요. 전쟁은 분명 냉철해야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왜 자꾸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요? 그날 저녁 훈련장을 나서는 한국군의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도대체 어떤 훈련을 받은 걸까? 아니, 어떤 가치를 배운 걸까? 다음 날의 미션이 벌써부터 두려워졌어요. 이제 막 시작된 이 대회가 제가 믿어온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것만 같았습니다. 훈련 3일차 아침부터 훈련장이 소란스러웠습니다. 어제 한국군의 놀라운 성과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분명 어딘가에 허점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실전은 전혀 다르지. 장웨이가 아침 브리핑에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제보다 더 강한 적대감이 묻어났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더욱 까다로웠죠. 시가전을 가정한 건물 탈환 작전이었습니다. 각 팀은 테러리스트가 점거한 5층 건물을 탈환하고 건물 내 폭발물을 제거해야 했어요. 게다가 건물 내에는 민간인으로 위장한 적군도 있다는 정보까지 있었죠. 이번에야말로 진정한 실력이 드러나겠군. 제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나토 연합군은 실제 대테러 작전 경험이 풍부했거든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장웨이가 갑자기 이지훈에게 다가가 도발적인 말을 던진 겁니다. 너희 같은 작은 나라 군대가 이런 작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미군 뒤에 숨어 있다고 실전 경험이 생기는 게 아니야. 순간 훈련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이지훈에게 쏠렸죠. 하지만 이지훈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장 대령님, 오늘 미션에서 확인하시죠.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운 강철 같았습니다. 첫 주자는 일본 자위대였어요. 다카하시의 팀은 신중하게 작전을 수행했지만 민간인 식별에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위장한 적군을 민간인으로 오인한 거죠. 다음은 장웨이의 중국군이었습니다. 그들은 압도적인 화력으로 건물을 장악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파괴가 너무 컸고 폭발물 제거에도 실패했죠. 제 차례가 되자 완벽한 작전 수행을 자신했습니다. 나토의 표준 작전 절차대로 차근차근 진행했어요. 모든 게 순조로웠죠. 그런데 민간인 위장 적군 2명 놓쳤습니다. 심사위원의 외침이 들려왔어요. 저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마지막 순서, 한국군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들의 접근 방식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건물 주변을 몇 바퀴나 돌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뭐 하는 거지? 의아해하며 지켜보는데 그때였습니다. 이지훈의 팀은 마치 서서히 퍼지는 연기처럼 건물의 모든 사각지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각 팀원들은 마치 텔레파시라도 하듯 완벽한 호흡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단 한 명의 민간인도 다치지 않게 하면서 모든 적을 무력화시켰어요. 이건 불가능한데. 장웨이의 입에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폭발물 제거 과정이었어요. 다른 팀들은 폭발물 전문가 한 명이 전담했지만 한국군은 달랐습니다. 모든 대원이 폭발물을 다룰 수 있었죠.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 저도 모르게 로버츠에게 물었어요. 브래드포드, 자네는 아직도 모르겠나? 한국군은 단순한 군대가 아니야. 로버츠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훈련장에 갑작스런 경보가 울렸습니다. 비상! 5층 폭발물에서 실제 기폭장치가 작동됐습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닙니다. 즉시 대피하십시오. 순간 모든 것이 혼돈에 빠졌어요. 하지만 그 순간 한국군 눈빛이 달라지며 이지훈과 그의 팀은 곧바로 건물로 다시 뛰어들었죠. 미쳤나? 돌아와. 실제 폭발물이라고. 제가 소리쳤지만 그들은 이미 건물 안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 순간 제가 지금까지 봐온 모든 전쟁, 모든 작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군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제 곧 그들이 보여줄 놀라운 장면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로 말이죠. 모든 인원 대피하라. 이것은 실제 상황이다. 훈련장에 울리는 경보음 속에서도 한국군 특전사 대원들은 망설임 없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건 6.25 전쟁 때 들었던 이야기였어요. 아군을 구하기 위해 온몸으로 수류탄을 덮쳤다는 어느 한국군 이야기 말입니다. 멈춰. 안에 들어가면 안 돼. 장웨이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죠. 그때 토마스 할아버님이 휠체어를 밀며 훈련장에 도착하셨어요. 할아버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브래드포드 대령, 내가 한국전에서 본 것과 똑같군. 그들은 결코 상황을, 그리고 동료를 포기하지 않아. 건물 안에서 이지훈의 무전이 들려왔습니다. 5층 폭발물 확인했습니다.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건 단순한 훈련용이 아닙니다. 즉시 철수하라. 이건 명령이다. 제가 무전을 보냈죠. 하지만 돌아온 건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령님. 이대로 두면 이 건물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주변 민가에도 피해가 갈 거예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안전보다 주변 민간인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박민수, 좌측 전선 제거. 김준호, 우측 안전핀 확보. 이성훈, 타이머 차단. 이지훈의 지휘 소리가 무전에서 들려왔죠.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다카하시가 중얼거렸어요. 저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침착할 수가. 갑자기 4층에서 작은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모두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죠. 팀장님, 4층 폭발물도 활성화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김준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알았다. 모두 대피해. 내가 처리하겠다. 이지훈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 됩니다. 팀장님 혼자서는. 명령이다. 당장 철수. 그때였어요. 지금까지 조용히 있던 로버츠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이건 우리가 봐온 그 어떤 전술 교범에도 없는 상황이군. 제 귀에 이지훈의 무전이 들려왔습니다. 대령님, 우리 군인은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이 땅과 사람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어요. 이건 훈련이 아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어제 이지훈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전장에서는 포기할 수 있는 생명이 없습니다. 폭발물 확인. 이건 이지훈의 목소리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건물 전체가 흔들렸어요.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죠. 이게 도대체 무슨... 장웨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방송 시스템을 통해 외쳤어요. 이지훈 소령. 즉시 대피하라. 이건 명령이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대령님. 하지만 그렇게 통신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건물 전체가 흔들리는 가운데 갑자기 무전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기는 이성훈. 4층 폭발물 제거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팀장님이 또다시 통신이 끊겼어요. 모든 이들의 시선이 5층을 향했죠. 그때였습니다. 건물 창가에서 이지훈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검은색 폭발물이 들려 있었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죠. 폭발물 해체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지하 저장고까지 연쇄 폭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민가 쪽으로 피해가 확산될 거예요. 이지훈은 거친 숨소리로 하지만 침착하게 보고했습니다. 소령, 당장 내려오시오. 제가 외쳤지만 이지훈은 이미 결심한 듯 했습니다. 저희 특전사 훈련장에 방폭시설이 있습니다. 그곳까지 뛰어갈 수 있어요. 이지훈이 마지막 무전을 보냈죠. 그 순간 한국군 부대원들이 일제히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마치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죠. 미쳤나? 300m를 폭발물을 안고 달리겠다고. 장웨이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이지훈은 이미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폭발물을 가슴에 안은 채로 말이죠. 그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마치 훈련장에서 뛰는 것처럼 침착했습니다.
적의 말로만 듣던 한국군의 투혼인가. 다카하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00m, 100m, 50m. 그때였습니다. 이지훈의 발이 살짝 헛돌았어요. 순간 모두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는 중심을 잡았고 마침내 방폭시설에 도착했습니다. 이성훈, 문 열어. 이지훈이 외쳤고 그의 부하가 재빨리 방폭문을 열었어요. 이지훈이 안으로 뛰어들자마자 문이 닫혔고 쿵 소리와 함께 안에서 진동이 느껴졌지만 다행히 외부로 새어나오는 폭발은 없었습니다. 문 열어. 당장. 제가 외쳤어요.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방폭문이 열렸고 이지훈이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임무. 완수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보고를 하고 주저앉은 채 멍하니 거친 숨을 들이킬 뿐이었죠. 그날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토마스 할아버님의 반응이 잊히지 않아요. 내가 한국전에서 본 것이 바로 저것이었네. 할아버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타인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희생정신. 바로 저런 모습이었다네. 장외인은 말없이 이지훈에게 다가가 거수경례를 했어요. 다카하시는 고개를 깊이 숙였고 저도 모르게 경례로 화답했죠. 로버츠가 제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나, 브래드포드? 한국군이 왜 특별한지. 네.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훈련으로만 지배된 군대가 아닙니다. 폭발물 사건 이후 이틀이 지났습니다. 훈련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에 그 거만함과 무시하는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특히 다카하시의 변화가 가장 컸습니다. 어제 밤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아침 브리핑에서 다카하시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한국 전쟁 당시 유엔군과 함께 싸운 한국군의 기록들을 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카하시의 목소리에는 처음 보는 감정이 실려 있었어요. 고지를 사수하기 위해 수류탄을 안고 적진으로 뛰어든 병사들. 부상당한 미군을 구하기 위해 적의 총알을 온몸으로 막은 군인들.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후퇴하는 미군을 위해 스스로 희생을 선택한 장병들. 저는 고개를 들어 다카하시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우리는 이런 역사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지훈 소령의 모습을 보며 깨달았어요. 그들의 영혼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을. 토마스 할아버님이 천천히 휠체어를 밀고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1951년 강원도 양구 할아버님이 기억을 더듬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적의 포화가 쏟아지는 가운데 한국군 소위 한 명이 우리 부대원들을 구하기 위해. 할아버님의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회의실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70년 전 그 청년 소위의 모습이 이틀 전 폭발물을 안고 달린 이지훈의 모습과 겹쳐 보였어요. 장회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도 고백할 게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어요. 사실 이번 폭발물은 우리 측 정보원이 입수한 정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우리는 한국군이 실수하길 바랐습니다. 그들의 한계를 보고 싶었죠. 장회의의 얼굴에 부끄러움이 가득했어요. 우리가 본 건 우리의 한계였습니다. 그때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지훈이 검진을 마치고 복귀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의료진의 철저한 검사 결과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얼마 후 우리는 다시 훈련장 브리핑룸에 모였죠. 이지훈이 들어서자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이번엔 진심을 담아서요. 괜찮으신가요, 소령님? 제가 물었어요. 그때 왜 그렇게까지? 이지훈이 잠시 창밖의 훈련장을 바라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군인이 아닙니다. 이 땅의 아들이자 이 나라를 지켜온 모든 영웅들의 후예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다른 나라인 우리를 위해서도 목숨을 걸었잖아요. 장회의가 말했어요. 이지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 대령님, 진정한 군인에게 적과 아군의 생명이 다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키는 건 생명 그 자체입니다.
다카하시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토마스 할아버님이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떨리는 발걸음으로 이지훈의 앞까지 걸어가신 후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훈장을 풀어 이지훈의 가슴에 달아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알았네. 왜 그때 그 젊은이들이 그렇게 싸웠는지. 그들의 영혼이 아직도 살아있구먼.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일까? 이제 그 답을 알 것 같았습니다. 폭발물 사건 이후 한국군을 대하는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모두들 같은 마음이었죠. 우리는 너무 교만했고 진정한 군인의 모습을 잊고 있었습니다. 라고요. 그날 밤 이지훈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다카하시 소령님, 군인은 과거를 잊지 않지만 미래를 위한 가치를 지켜야 합니다. 장웨이도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지훈 소령, 당신네 군대는 특별하군. 우리가 미쳐보지 못한 무언가가 있었어. 저도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된 것 같았어요. 훈련장 밖으로 나와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이제 이해했습니다. 소령님의 그날 결단이 단순한 용기가 아니었군요. 이지훈이 잠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브래드포드 대령님, 진정한 강함은 실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아는 데서 나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이 땅에는 선배님들의 숨결과 희생이 서려 있습니다. 그분들의 헌신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분들이 지켜낸 이 자유를 지켜내는 것이 우리 군인의 사명이죠.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70년 전 이 땅을 지켰던 용사들이 지금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그제서야 진정한 군인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힘이나 기술이 아닌 희생과 신념 그리고 절대로 잊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을 자부하던 나토 연합군도 자신만만하던 중국군도 한국군을 무시하던 일본 자위대도 모두 고개를 숙이게 만든 그날의 이야기. 단순한 실력이나 힘이 아닌 희생과 명예, 그리고 과거를 잊지 않는 마음으로 세계를 감동시킨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들, 그들의 가슴 속에는 선배 전우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감동스러운 사연들을 누구보다 빨리 만나보세요. 다음 편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